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세 사기의 주된 대상과 전세 사기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세 사기의 주된 대상은 첫 번째, 다가구 주택.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전세 사기 유형이죠. 두 번째,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수백 채 보유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또 전세 사기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전세 사기의 유형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기망형. 내가 우선순위인 줄 알았는데 실제 들어가 봤더니 나보다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나 저당권이 있더라. 이런 경우에 전세 사기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변제 불가형. 수백 채의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보유하면서 임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데 부동산의 시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요. 이 경우에는 변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변제 불가형의 전세 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 사기가 일단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전세 사기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첫 번째, 형사 고소입니다. 전세 사기의 요건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 일단 형사 고소부터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고소가 안 되면 이 임대인들이 느긋해요. 돈을 빨리 갚을 생각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고소를 하고 수사관이 연락을 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이런 경우에 마음이 급해져요.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든 빨리 금액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니 그때서야 이제 보증금을 마련해 준 경우도 있었고요. 1심까지 진행되지 않고 형사 절차에서 검사 또는 경찰이 조사한 가운데 그때 이제 돈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형사 고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데 이제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민사소송을 이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흔히 임대차 계약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첫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을 먼저 신청을 하고 두 번째, 이제 민사소송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먼저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먼저 등록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그 전세 사기를 당한 그 부동산에서 이사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이사를 나와도 그 임차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무튼 임차권 등기 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두 번째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로 소송을 제기하는 청구원인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그 임대인이 나를 속였다라고 해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때 임차보증금만 반환을 청구하느냐 또는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걸 구별하는 건데요. 임차보증금이 보통 적게는 7, 8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매덕 수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지연손해금이 붙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나중에는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때도 지연손해금 청구를 잘 해야 되는데요. 이건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요.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규정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형사고소했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강제 집행을 또는 실제 임대인이 그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이 자의적으로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강제 집행에 있어서는 크게 부동산 경매 그리고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습니다. 그 전세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제 경매 절차에서 우선순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부동산 경매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경매가 시간은 좀 걸리긴 하지만
그 사이에 지연이자가 붙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장 확실한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경매가 가능하다면 경매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부동산 경매가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매를 하는 것은 이제 선순위로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때 하는 것인데요. 이게 후순위로 밀리고 또는 자기가 이제 기망을 당해서 경매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때는 사실 경매 절차를 하는 게 무용해요. 무용하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강제 집행 절차를 해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이 계좌에 대한 압류와 추심 명령입니다. 계좌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은행권에 통지가 가고요. 이 사람이 신용이 좋지 않음이 드러나게 되고요. 각종 채무나 대출이 있으면 변제기가 일찍 도래해 버리게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예금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가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전세 사기의 대응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돈을 받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해야 되니까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민사소송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 경매까지 검토를 하는 겁니다. 정말 돈이 없다면 못 받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 형사법정에 가서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강력 처벌해달라고 탄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게 또 형사 판결 이후에 명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변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 사기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세 사기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들 또한 전세 사기를 하는 것은 본인의 욕심 때문인데 이런 욕심 내려놓아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